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비판 이런 것은 무의미해졌다. 이제 올해는 선거가 있고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는 만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국정 기조를 바꿀 의지나 능력이 없다. 지난 1년을 통해 봤을 때, 그동안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적 발전을 계속해 가려면 정권 교체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려면 대안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 세력으로 저는 윤석열과 안철수를 꼽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 그 한 궤도로 본다면 서울시장에서 실패하면 내년 대선도 실패한다. 서울시장에서 선거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안철수, 대선에는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실현시킬 주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굳이 제가 안철수, 윤석열을 꼽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그 역량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보여줄 가능성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른 분들이 있지만 제가 안철수, 윤석열을 꼽는 이유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내공과 가능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안철수와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안철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결단력 있는 모습, 아주 날카로운 비판력 이런 것을 보여줬다. 그 다음 윤석열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그 내공을 보여줬다. 지난 1년 동안 그 두 사람이 보여준 그 실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력한 많은 야권의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정치인들보다 더 확장성이나 가능성 면에서 더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두 사람의 제가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의 단점은요.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10년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는 거냐라고 다시 쳐다보면 계속 어느 정도 지지율은 유지하면서 생존은 해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끈기는 있다 보이지만 도드라진, 그래, 공감할 만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결단,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안철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국민과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적으로 지난해 말에 있었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입니다. 대선만을 고집하다가 안철수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을 잡지 못하면 야권에서 정권 교체가 어렵다. 거기에 나를 희생하고자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야권 연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다. 야권 다 그 뽑히는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 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안철수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안철수는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죠. 전체적으로도 안철수가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조사에서 이제 1대1로 붙여봤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44%, 박영선은 38%.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안철수만이 박영선과 붙어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세훈과 나경원은
뭐 비록 소폭 차이지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경원과 오세훈이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무릎을 쳤다고 그러죠. 이 선수를 뺏겼다. 이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먼저 잡았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경원, 오세훈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선수를 뺏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나온 이 여론조사, 안철수만이 박영선을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앞으로 이 대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오세훈 비롯해서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야권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 있는 후보는 모두 다 서울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대선을 볼 때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판이 전체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철수에게 앞으로 100일 동안 남은 기간은 지금과는 지난 10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큰 복잡한 시련이 남아있다. 시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과 그 경선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모두 야권 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자. 경선 룰은 바꿀 수 있다. 이런 태도인데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연대를 해서 문을 열고 전체로 이렇게 경선을 치르는 것이 중도층 흡수, 확장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걸로 지금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김종인의 관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주변에서 이거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든 간에 원샷 경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 인정해주면서 정치를 복원시키게 되면 국민의힘에 떨어져 나와 있는 안철수, 윤석열은 당연한 거고요. 안철수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국민의힘의 힘 쪽에 전국의 중심, 주도권이 가게 된다. 이런 부분도 안철수는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안철수에게 가해질 국민의힘에서 또는 민주당 쪽에서의 견제들, 이 견제들을 안철수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앞에 놓여있는 숙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고요. 자, 윤석열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은 대단한 내공을 보이긴 했지만 윤석열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입니다. 그 수사 부분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하기 힘든 그런 수사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처럼 저런 식이라면 지금 청와대나 국회, 고위공직자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검찰권 과잉 아니냐라는 그 부분. 그때만 해도 윤석열은 사실은 특수부 검사, 검찰주의자의 냄새,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희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올해는 윤석열 앞에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보시다시피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내걸고 국정의 중심을 국회, 정치권, 여야 협치로 가져오게 되면 윤석열은 잊히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건 그거죠. 이제는 윤석열을 그냥 공격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의 지지율까지 계산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윤석열을 아예 입에 올리질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깨문들이, 지지층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금지법을 만들고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국과 추미애는 단순 무식했습니다. 중학교 수준도 되지 않았죠, 사실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한 직선적 공격이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와 조국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조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추미애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수준이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될 지금부터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곡선적이 될 텐데 뭐 세련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지는 좀 짐작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정치 술수, 정치 공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공작의 첫 신호탄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 수많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고 아예 검찰청이라는 이름마저 없애고 공수처를 만들고 갖가지 제도적 시스템적 장치로 윤석열 검찰을 조여갈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을 분리시키고 윤석열과 국민을 분리시키고 윤석열과 야당을 분리시키고 복잡다단한 공작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건 지금처럼 오는 공격에 검찰 총수로서 검찰의 공정성을 내걸고 단순히 막아서고 피하고 또 법적 소송을 가고 하는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 공격에 굉장히 노회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응 자세가 요구가 된다. 당장 이거부터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점에서 한번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에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겨냥을 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은 윤석열과 그 가까운 몇몇 사람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었지만 변호사로 이 정치권에서 정치적 술수 공작을 동원한 이 고차원의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개인으로 이걸 견뎌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당장 보시다시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조국이나 추미애와는 달리 서울 고등검찰청 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자신의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검찰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소위 법심을 듣겠다. 완전히 달라진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세련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을 제거한다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하려면 이런 작전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 수순입니다. 그런데 조국과 추미애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순한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면서 지난 1년간 엄청난 실패와 패배를 본 것이죠. 원래 정치적 해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작과 이 악성 루머 모든 것을 동원하는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치졸하고 깨끗하지 않은 더티한 이런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방식이 원래 정치권의 싸움입니다. 아주 권력 다툼이죠. 이제 그 부분을 윤석열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정말 대선 후보, 대권 후보로서의 윤석열의 진면목이 검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이 올해 자신들 앞에 놓인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을 이 관문을 뚫고 일어서야 서울시장 후보 또 대통령 후보로 자리 잡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기조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조를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장치들,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바꾸기 위한 장치들은 서슴없이 해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첫 신호탄은 영수회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차례입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대응도 바뀌어야 할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